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안정된 노년을 위해 필수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현재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33년 뒤인 오는 2055년이면 재원이 고갈돼서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국연금학회장이시죠.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정말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지, 또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이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밝힌 거잖아요, 보고서를. 네. 근데 이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을 했는지 그 근거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들춰보니까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직접 추계를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020년에 21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 4대 공적연금을 재정 추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 관련 장기 전망은 그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해서 일단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계산을 통해서 장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2018년 4차 재정 계산입니다. 이제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 추계 결과인데요. 네. 2018년 경과에 따르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제 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경제 변수 차이도 있지만 그 정부가 채택했던 어떤 출산율 과정은 2017년에 통계청 인구 전망을 사용했던 반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통계청의 특별 인구 추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인구 전망의 차이가 좀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를 유발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인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어떤 국민연금을 내야 될 인구를 적게 추계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많게 추계하느냐에 따라서 고갈 시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한경련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떤 추세성, 그러니까 2018년 정부 재정 추계는 2020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했던 인구 전망보다 좀 낙관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 그러니까 오늘 한경련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 쉽게 표현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출산율 저하나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제대로 추계를 한다 그러면 소진 시점은 2055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국민연금 못 받을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이 됐지만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은 한 국민연금은 지급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주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건 어떤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의 한경련에서 발표한 것도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이 되니까 1990년생은 그때 딱 연금 받는 나이 65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하나도 없고 돈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연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기계적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극과 극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55년에 만약에 기금이 소진된다 그래도 당장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데 아마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될 것 같고 주더라도 그대로 원래 약속한 만큼은 주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는다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지금 연금 제도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공무원사 군인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연금 액수가 좀 적은 건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서 평균적인 가입 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 제도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도입 당시에 이미 중년이 됐거나 이런 분들은 연금을 오래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금 액수가 좀 적게 나타나긴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보험료는 어떤 부담 수준을 올리는데 정치적 저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이상 동안 보험료 9%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수준의 국민연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통상 보험료 한 20% 정도를 걷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어떤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렵다 또 이 보험료를 좀 인상하려다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인기도 없고 또 선거에서 질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정치권에서 그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 제대로 얘기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때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으면 고통이 훨씬 적을 텐데 계속 이걸 미봉책에 또 수면 아래로 계속 내려놓다 보니까 지금 이미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개혁을 서두른다 그래도 우리가 1990년생 그러니까 1990년생 MZ세대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해야 될 단계에 이미 돌입했고 또 상당 골든타임조차 많이 지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 소득의 20%를 연금으로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청취자분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반반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9%면은 지금 근로자 부담이 4.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20%가 된다 그러면 10%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은 KBS가 사용자니까 보험료를 절반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면 4.5%는 KBS에서 내주고 4.5%는 KBS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10%고 회사 부담이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20%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서서히 올리는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연금제도 개편하는데 이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배경은 뭐냐면 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렵게 개혁은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2003년부터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굉장히 미온적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어떤 우여곡절 끝에 2007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하긴 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 약 13%까지 4%포인트로 올리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급여만 좀 삭감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재정 전망 결과는 이미 2003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2003년에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어떤 진단이 나왔는데 올해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20년 가까이 보험료를
즉 1%포인트도 못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에 내재된 어떤 재정 불안정 요인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정해가지고 서서히 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좀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연금 수령 연령, 첫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 연령대를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지금 65세까지 좀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연령대별로 지금 조금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연령대를 67세나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룰 경우에 이 정도면은 고갈 시기가 어느 정도 뒤로 늦춰집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은 67세까지 연금 수급 시점을 늘려놨고요. 어떤 나라는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7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0년 전에 이미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은 이거 어쩌겠다는 거냐 하고 이제 굉장히 격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재정 불안정 요인이 좀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수급 시점을 한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출 경우는 재정 안정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을 늘린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MZ세대가 걱정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재정 안정 효과는 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정 안정 효과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경련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세계 5대 G5 국가들에 비해서 사전연금 제도도 미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걸 붙잖아요. 직장인들은. 그게 소득 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적연금 성격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연금 학회장을 하면서 퇴직연금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관이거든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서도 저도 이렇게 굉장히 좀 아주 강한 어떤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이 좀 이게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못하는 건 일단 근로자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한 절반 정도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는 퇴직연금의 혜택조차 그 혜택 자체를 못 받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이렇게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퇴직연금 제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다수다 보니까 은행 이자도 은행 이자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갈등 요인과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네네.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닌 TDF라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젊었을 때 이게 퇴직연금을 젊었을 때 그냥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다가 예를 들면 40대 중반,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퇴직 시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30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원금 보장 상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퇴직연금의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폴트로 본인이 선택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는데 결국 통과가 되긴 됐어요. 작년 말에. 그런데 그 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어떤 그런 기대 효과는 상당 부분 좀 상쇄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논의하고 실천에 들어가도 늦다. 이 말씀 좀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면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